이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시 지원 가능 무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요. 되셨죠? 그러니까 가채점 기준의 지원 가능 대학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한 칸이 있고 그 한 칸 위에 칸과 아래 칸까지를 범위로 잡았잖아요. 그쵸? 그 범위로 잡았는데 이거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높다. 그럴 수 있고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안과 수시 지원 대학이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는 대학들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낮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수부터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되셨죠? 이 경우의 수부터. 이 경우의 수부터 이해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렇게 범위를 정했는데 요 범위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높다. 그럼 뭘 고민해요? 가면 되지. 그쵸? 근데 요 범위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낮다.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안 가면 되지. 이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범위, 그러니까 요 한 줄만 보면 안 돼. 한 줄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넓혀가지고 봤는데 그 전체와 수시전 대학이 더 높다. 그러면은 가는 거고 수시전 대학이 더 낮다.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그쵸? 문제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이게 비슷할 때. 그쵸? 비슷할 때. 비슷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비슷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 비슷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비슷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간다? 응시한다? 그쵸. 비슷할 때 응시할 수 있어요. 응시할 수 있어요. 응시할 수 있어. 왜? 왜 응시할 수 있냐? 응시가 곧 합격은 아니기 때문에. 응시가 곧 합격은 아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정시 합불 결과 무관하게 나는 상위 대학에 꼭 도전하겠다. 되세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에 합불 결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원한 지금 요 선에 있는 요 대학들보다 더 높은 대학을 써보고 싶어. 써보고 싶기 때문에 이건 안 갈 거야. 왜? 만에 하나 붙으면 여길 못 써보니까.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되셨나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누가 욕할 수도 없어요. 욕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선택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앞에 거는 번호가 없었잖아요. 그냥 응시, 미응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번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응시할 수 있어. 근데 그 응시하는 이유는 응시가 곧 합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대학의 합불 결과와 무관하게, 이때 상위 대학의 합불 결과는 정시예요, 정시. 그러니까 정시 합불 결과와 무관하게 나는 거길 꼭 써볼 거야. 그러면 과감하게 미응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정시에 쓸 수 있으니까 안 갈래요. 정시에도 거길 갈 수 있으니까 안 갈래요. 그런 생각이라면 잘 드세요. 정시에도 갈 수 있으니까요. 라는 말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응시해야 합니다. 저기 정시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응시 안 하려고요. 이런 마음이라면 응시해야 후회를 덜 합니다. 근데 아니 나는 여기를 찍고 더 위를 써볼 거야. 그런 마음이라면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얘기예요.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집군별 배치까지를 확인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 모집군별 배치까지 잘 봐야 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3번 항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에도 쓸 수 있으니까요 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시에도 거기까지고 수시에도 거기를 붙으면 수시에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그 모집군, 특히 또 모집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집군별 배치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집군은 오늘 수경 원장님께서 말씀 글을 올려놓으셨죠. 765화에 보면은 정시 DB 파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정보 다이소라는 그 표현을 쓰셨죠. 정시 정보 다이소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시정보 다이소 파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11월 6일 날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논술이 있고요. 11월 17일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논술이 있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치점을 했더니 건국대는 조금 어렵고 동국대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약간 둘 차이가 있어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건국대는 조금 어려운데 동국대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범위를 넓게 잡으면 건국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동국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시 지원 가능 군과 수시 지원 대학이 뭐 하는 경우죠?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시 지원 가능 군하고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는 갈 거고 동국대는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의 수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떠세요? 이 경우의 수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건국대는 수시가 더 높으니까 가는 거고 동국대는 이게 비슷하게 걸렸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건국대만 응시하고 동국대는 미응시하는 경우의 수는 1번 건국대를 정시에서 꼭 써보고 싶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붙으면 안 되니까 건국대를 꼭 써볼 거기 때문에 건국대를 꼭 써볼 거기 때문에 나는 미응시한다. 동국대는 오케이. 두 번째 동국대를 떨어지고 그 아래를 붙어도 나는 후회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건국대를 써보고 그래서 건국대 떨어지고 뭐 동국대는 그래서 안정으로 못 쓰게 되고 더 아래를 안정으로 쓰게 된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 자신이 있다. 또는 후회가 조금 적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건국대를 쓰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면 저런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생각에서 동국대 안정 잡고 건국대를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동국대를 쓰지 않는다. 동국대의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고 3번 때문에 안 보는 거라면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대 전전과 동대 전전은 둘 다 가군이에요. 즉 정시에서는 이 두 개의 전전을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결국 나는 동국대에서 안정 잡고 건국대를 쓴다고 한다면 나는
나군에서 동국대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동국대를 가군에서 안정으로 쓰고 나군에서 건국대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전전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염두에 두고 미응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DB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각각 군마다 어떻게 되느냐. 아.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네. 향긋한 커피님, 이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면접이 부담돼서 못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안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전해 봐야죠. 네. 도전해서 그냥 가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정시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